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PS 일렉트로닉스 최근 44일간 제가 매매했던 내역을 보면서 차트 분석상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살펴보면 좋은 내용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난 6개월 120일 기간의 일봉 차트인데요. 120일 기준으로 최저점은 11월 말 정도에 이렇게 있었네요. 그리고 12월과 1월 사이에 이렇게 정말 큰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때 상승한 이유는 PS 일렉트로닉스가 통신 부품주였다가 영진 하이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로보테마로 급부상하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로보테마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PS 일렉트로닉스도 같이 큰 급등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1월과 2월이 지나면서 주가는 점점 하락을 했었고 3월부터 바닥 횡보를 쭉 하더니 지난 4월 13일 갑자기 큰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동안 제가 매매했던 매매 전략과 이후의 주가 횡보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PS 일렉트로닉스를 제가 처음 캐치했던 날이 바로 여기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날짜입니다. 종목을 캐치했던 시점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이후여서 좀 장기간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진 하단 부분에서 첫 매수가 있었고 매수한 이후에 다음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탈출 모드로 그 다음날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종목을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주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다가 아래 초록색 부분이죠.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때부터는 장기간 분할 매수 전략으로 첫 번째 매수가 있었는데요.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던 것이죠. 대략 저는 10번 정도의 분할 매수를 계획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때마다 계속 매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3월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한참 긴장감을 높이고 있을 때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PS 일렉트로닉스는 현재 자리를 지키면서 주가가 횡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횡보 구간에서 저는 4번 정도 추가 매수를 다 하면서 제가 목표했던 비중을 다 채웠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4월 13일 갑작스러운 슈팅이 나오면서 저의 첫 번째 매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매도가 있었다는 것은 저의 평단가가 1% 내외의 약수익 구간이었다는 것이고 그 지점이 바로 여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전을 회복하고 약수익 구간에 도달한 첫 번째 매도는 저는 25% 비중에 대해서 종목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익률 10% 구간에 도달했고 여기에서도 저는 25% 비중을 청산했고요. 이후 세 번째 매도 시점에서도 25% 매도 청산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번의 분할 매도 계획 중에서 3번 75% 비중을 청산했고 마지막 25%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4번째 매도 청산은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대략 7,500원 선 정도에서 마지막 물량을 청산하고 종목을 탈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하지 않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12월과 1월 달의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말 주가가 최저점 120일 이평선 근처네요. 여기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졌는데요. 주가의 흐름을 보면 박스권에서 횡보하던 주가가 박스권 이후에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여기가 5,000원에서 5,500원 사이인데요. 이 구간이 매수 세력으로 가득 찬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승하던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고 매수 세력이 강한 곳에 도달하면 주가는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 개념으로 매수 세력이 아니라 매도 세력이 가득한 곳도 있겠죠. 바로 1월 말 2월 초의 주가 흐름인데요. 최고점을 찍은 주가는 이후에 작은 하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략 3주 정도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서는 박스권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고점 박스권에서 주가가 횡보하다가 하락하는 이런 자리 7,500원 근처인데요. 여기가 바로 매도 세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자, 그럼 현재 주가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5,000원과 5,500원 사이에서 횡보하던 주가 다시 한번 반등의 조정 기간을 거쳤고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지난 금요일이죠. 4월 13일 이렇게 종가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던 곳이 바로 매도 세력의 밴드 구간과 일치하는 곳입니다. 정확히 7,500원 부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위치는 추가 상승을 위해서 힘이 좀 많이 필요한 구간인데요.
물론 이러한 위치가 무조건 주가가 저항을 받고 반드시 하락한다는 이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이 박스권 구간에서 종목에 물렸던 분들이 가능하면 본전에서 팔고 싶어하는 심리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만약 이 매도 세력이 가득한 밴드 구간을 뚫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후에는 정말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은 25% 비중에 대해서 다음 주에 눈치 작전을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저희가 수익 매매를 할 때 목표 구간을 설정하고 어느 정도 비중을 청산할 것인지 차익 실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주가가 오를 거야 라는 단순한 믿음보다는 이렇게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지점에서 심리전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관찰한다면 맹목적인 투기성 거래가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에 좋은 전략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매매했던 또 다른 종목이 하나 더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관련 ETF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액트 글로벌 양자 컴퓨팅 ETF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매매한 지 정말 오래되었고 거의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과거 내역을 한번 볼게요. 쭉 거꾸로 가서 지난해 7월 달입니다. 매매 마크를 보시면 3개월 정도 바닥권에서 횡보할 동안 꾸준히 매수를 진행했었고 이후 한 달 넘게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10번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10월부터 대략 6개월 정도 관점으로 다시 한번 모아가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요. 차트를 최근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렇게 군데군데 매수 위치들이 보이는데요. 몇 번 정도 매수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매수가 시작된 것은 올해 2월과 3월 그리고 얼마 전 4월 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가장 집중됐던 이 위치를 보시면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제가 미리 마크를 해두었던 것인데요. 바로 매수 세력이 가득하면서 주가의 하방 지지를 받쳐주는 곳입니다. 사실 엔트로픽의 미토스 발표가 있지 않았다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을지 좀 의문스럽기는 한데요. 아마 추가 횡보가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사건은 벌어졌고 이번에 급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매도했던 바로 이 위치 1% 내외의 약수익 구간이었고요. 25%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상승으로 수익률 10%에 도달하면서 여기에서도 25% 비중을 매도 청산했고요. 그 다음날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여기에서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률 15%에 도달했고 세 번째 매도 25% 비중을 추가로 매도 청산했는데 자, 세 번째 매도했던 이 위치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도 세력이 가득한 구간입니다. 마지막 매도 청산하고 지난 금요일이죠. 주가의 상승이 이전과 달리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상태이고 다음 주에 어떠한 상황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남은 비중 25%는 조금 더 장기간 들고 가거나 아니면 하락 시 추가 매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중장기 수익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둔다면 최고의 위치는 아니더라도 최적의 구간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저는 단기 매매와 중장기 매매를 병행하기 때문에 매매 접근 방식이나 차트 공략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긴 매매 흐름에서 제가 차트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한 내용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